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7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지역장애예술인과 함께하는 공동기획전 개최. 부천문화재단, 이하재단, 은 지역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기획전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 19일, 금부터 21일, 일까지 3일간 복사골 문화센터 2층 복사골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전통예술을 매개로 한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 작가 김동영, 전통민화 작가 김수경이 참여한다. 김동영 작가는 전통 한국화의 기법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자연과 삶의 풍경을 20개 섬세함으로 표현한다. 김수경 작가는 서민의 일상과 자연, 희망, 소망을 담은 민화 작업을 통해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가치를 탐구하며 그 깊은 울림을 붓끝에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장애 예술인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시민들에게는 전통 예술을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김영욱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플랫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유공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성과 공유회를 통해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지자체 공무원 수행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계 통합 운영해왔다. 거처 제공뿐 아니라 생활기술 습득, 사회참여 확대, 심리적 안정 등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온 점이 높게 평가돼 경기도 내 유일한 수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시는 LH 자립주택을 2025년부터 기존 4곳에서 8곳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바리스타 교육, 권리중심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연계 모델을 강화해 입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확충했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이번 표창은 시와 수행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 기반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교통약자 전용버스 올해 말 운행 종료. 부천시는 12월 31일을 끝으로 교통약자 전용버스 운행을 종료하고 관련 예산을 바우처 택시 등 수요자 맞춤형 이동 지원 사업에 전환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교통약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조치다. 2017년 도입된 전용버스는 장애인회관에서 준이주공아파트까지 순환 운행하며 순천향대병원 등을 경유해왔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보다 폭넓게 충족하고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수단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시는 운행 종료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기존 이용객에게는 노선이 유사한 시내버스 5번, 52번 등 저상버스를 대체 수단으로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승객 1인 수송에 약 9,500원이 소요되는 전용버스 대신 1인당 약 7,800원이 소요되는 바우처 택시 지원을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 시각, 신장장애인 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서경길 부천시 대중교통과장은 전용버스 운행 종료로 절감된 예산은 전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간 저상버스 도입률 75.1% 달성, 2017년 41대였던 장애인 꼴택시를 75대로 확대, 바우처 택시 100대 도입 등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평생학습협의회에서 포용적 학습도시 기반 강화.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12월 11일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에서 장애인 평생학습협의회를 열고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사업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홍갑표 시흥장애인 종합복지관장, 문광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 지회장,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한은혜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과 협의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보편적 포용적 평생학습 환경 조성, 학습 대상자 발굴 확대, 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 가능한 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협의회 부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계획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모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기구로 발전해 나가겠다라며 대학이 보유한 교육 자원 공유와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2024년 7월 평생학습과 내 장애인 평생학습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흥시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12개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 회의 개최. 부천시는 지난 11일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 성과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주거사회서비스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위원 26명이 참석했으며 신규 재위촉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성과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상황 공유 등이 진행됐다. 부천시는 내년 3월 법 시행에 따라 기존 노인 중심 돌봄에서 65세 미만의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3개 구 중심 전달체계를 37개 동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담,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를 동 단위에서 통합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 분야 6종을 포함한 34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맞춰 2026년 1월까지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동 중심 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조직 인력 정비와 예산 조정, 현장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돌봄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